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직문화 진단지 개발할 때 설문 문항의 종류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조직문화 진단 프로젝트 참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만든 진단 모델을 가지고 이제 사용했다면, 한 10년 전부터는 자체적으로 조직문화 진단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주기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직문화 진단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조직문화 진단지를 개발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했을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대부분 다 경영 컨설팅 회사는 저희 회사처럼 조직문화 개선 전문하는 컨설팅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 진단 모델이 있습니다. 조직문화 진단 모델. 이 모델은 수많은 기업들하고 거래하면서 계속 고도화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고객사에 맞게끔 니즈 디자인합니다. 그 니즈 디자인 할 때 많이들 이게 고려할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께 아닌 남의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 맞는 진단 모델을 개발해야 돼요. 그 개발이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건 아니지만 상당한 공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최종 고객사 분들한테 보고하고 도장 받는 형태로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설문 문항의 종류를 좀 형태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면 첫 번째 조직문화 진단지를 이제 개발합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고객사죠. 고객사 내부적인 사항을 좀 듣고 그리고 정확하게 발주처의 부여 시절을 들어봅니다. 이 조직문화 진단을 하는 가장 원초적인 목적이 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겠죠.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진단지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때 보면 이제 설문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성보다는 좀 구조, 형태, 내용 측면에서 아주 좀 많이 쓴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깊게 들어가지 않고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설문지 형태는 여기 설문 형태죠.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됩니다. 척도 검사. 이 척도란 말하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5점 척도. 5점 척도, 7점 척도, 이게 척도입니다. 매우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5점 척도하는 척도 검사. 그러면 다섯 개의 이제 항목에서 선택하는 형태 하는 게 전형적인 척도 검사. 이게 객관식을 많이 하죠. 객관식 검사를 많이 하죠. 두 번째 방식이 이제, 선택문항. 선택문항은 영향 요인이 있습니다. 영향 요인. 우리 조직은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안 되는 이유를 선택하세요. 몇 가지? 2가지, 3가지 선택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에서 부서 간 협업이 안 되는 원인을 가인자를 찾아서 여기에 설문지 이러는 거예요.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뭐고, 4번이 뭐고 하면 그 중에서 1번하고 3번을 선택하는 게 있어요. 2가지 선택하세요. 아니면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갑니다. 아니면 가중치 주는지. 이게 전형적인 선택 문항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실제 저희 회사도 이거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척도 검사를 하기는 후공정, 개선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의 크리티컬 이슈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영향 요인 분석을 같이 하는 게 나중에 주요 핵심 이슈 도출할 때 좀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관식 서술형 문항이죠. 주관식은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오픈 퀘스천 주는 거죠. 우리 조직이 더 나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계산 보완할 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오겠죠. 그러면 이게 컨설팅 회사 입장에 이게 주간 설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역그룹핑 해야 되거든요. 역그룹핑 하면 이게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만약에 한 100명 이내면 큰 부담이 안 되는데 이게 1000명이고 2000명이고 4000명이고 4000명에서 주관식 설문했다. 그 역그룹핑 한다면 진짜 그룹핑 할 때 심청난 고민합니다. 저희도 실제 큰데 한 3000명 정도 하면 역그룹핑 하면 투입된 인력이 한 3명 투입돼야 됩니다. 3명이 그걸 그룹핑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이제 홍길동이라는 친구, 홍길동 가장이 한 명이 답변하면 꼭 한 개만 답변하지 않거든요. 2개, 3개, 4개, 5개 막 같이 답변합니다. 그럼 이걸 명수도 하지 않고 건수 줍니다. 5건을 가지고 5번 곱하기 1000명이면 5,000건이 되는 거예요. 5,000건. 그럼 5,000건의 의견을 역그룹핑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모두 지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관식 문항은 한 개 정도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형태는 척도나 선택이나 주관식을 전형적으로 설명 구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내용은 심플할 그 2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내용은. 설문 문항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연결 문항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팀장과 갈등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당연히 yes냐, no냐 선택하죠. 그러면 갈등이 있으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선택하면 하는 거예요. 요게 연결 문항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갈등이 있는 사람만 선택해서 여기 선택 문항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가져와서 하는 게 연결 문항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우리 조직은, 우리 회사는 땡땡땡,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이 각각의 항목별로 기술을 합니다. 리버스가 뭐냐면 크게 목적이 2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문화, 시킨 거죠. 부당한 대우. 자, 우리 조직이 부당한 대우가 갑질 문화가 좀 팽배되어 있다라고 했을 경우 우리 조직은 부당한 대우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묻지 않고 우리 조직은 우리 회사는 부당한 대우가 아닌 갑질 문화가 있다. 부당한 대우가 있다. 갑질 문화가 있다. 묻는 거야. 물으면 이걸 묻는 거죠. 보통 정질문은 뭐 한다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조직은 부서 간의 업무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정질문인데 역질문은 반대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 내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할 경우만 이때 이제 역질문합니다. 반대로 질문한 거죠. 또 하나 허수값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보통 설문지에 응답하신 분들 보면 3333 이렇게 답변 아니면 4444 답변하는 분 많거든요. 그 역질문은 반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체크가 4444 하면 역질문은 1, 2, 3, 4, 5면 요게 정질문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좋은 거고 4번, 5번이 나쁜 거예요. 근데 그냥 4만 쭉 있다면 이런 친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다 체크한 거죠. 그런 친구는 허수값이 잡히고 나중에 이게 삭제합니다. 아니면 똑같은 질문을 2번 묻는 거예요. 정질문과 역질문을. 그러니까 우리 조직은 부서 간 협업이 잘 된다 이렇게 묻고 저 후단에 우리 조직은 부서 간 협업이 안 된다 이 묻는 거야. 그럼 똑같은 문항은 반대로 답변해야 되는데 실제 똑같이 그냥 44 답변 한 번 있죠. 그래서 역질문은 이제 허수값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쓰든지 아니면 정지문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리버스 문항이 많으면 또 툭지는 않습니다. 왜? 체크하신 분들도 고객사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리버스는 최소 5개 이내 또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기본 일반적으로 설문지 개발할 때 보면 응답자 입장에서는 10분 이내에 답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60에서 70개 정도 문항을
많이 만들어요. 더 이상적인 건 한 50개 문항 정도만 만들어도 됩니다. 50개면 딱 좋아요. 딱 좋아. 그런데 보통 욕심 있는 회사들은 60개, 70개 만드는데 그 이상 가면 설문에 참석하신 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형태, 설문 문항 형태나 내용 측면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5가지 형태가 실질적으로 조직문화 진단지 개발할 때 많이 쓰입니다. 감사합니다.